뭐 좀 잘 안 돼가지고 준비한다 그러다가 했습니다. 아, 이 동영상을. 예,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이제 동시에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 아, 요즘 유튜브가 그냥. 네, 유튜브가. 네, 많이.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봐봐요. 유튜브 보고 오시죠. 뭐 보셨어요? 그 연애 상어탕. 쌍탕?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요. 전주. 네, 이제 한 분 한 분 오시네요. 늦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자리가 자리가 저희가 협소합니다. 네. 여기 앉으시죠. 네, 그냥. 네. 예전에 밖에서 했는데 이제 저희도 손님을 좀 받아야 돼서 준비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밖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요 앞에까지 이렇게 다 앉으셔가지고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월 그러니까 10월 초에 한 번 하고 10월 말일 날 그러니까 한 20 며칠 만에 했거든요. 그때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 일순간에 다 오시니까 저 밖에서까지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뭐 며칠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많이 오시니까 나눠서 매주 하면 조금씩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계속 언제 하냐고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꼭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안 드렸으면 또 되게 서운해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그 한 주는 쌍화차를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대추차하고 이제 밤 졸이는 거 이렇게 실습을 했어요. 근데 쌍화차를 찾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쌍화차만 매주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제 대추차하고 밤 졸이는 거는 한번 기회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가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오실까요? 무엇이 제일 궁금하세요? 울산 여기 와서 한밤 주무셨는데, 네, 무엇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네. 또 이 몸에 좋은 상아차를 좀 찾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상아차를 끓이는 그 어떤 뭐 재료들은 네.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였고 쭉 나오는데 네.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건지. 비율이요. 예, 또 뭐 어떻게 달여갖고 해야 네.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하고 맛을 내는 방법, 네. 그렇죠? 우리 부안에서는 어떻게 무엇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도 좀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지금 그 카페 하시는가요? 네. 예. 어떻게? 저는 아직 지금 예정 중에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은요? 있으시고요? 네, 지금 있어요. 네. 전주에서는 어떻게 무엇이 제일 궁금하셔가지고? 아니 뭐 궁금한 거는 다 같은 내용이고 네. 이제 저희 가게 카페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어르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중장년층이 네. 많이 또 오는 데랑 네. 아직 쌍화차는 할 계획은 당연히 없었는데 네. 요즘 좀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계시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커피가 대세잖아요. 근데 커피숍에서 전통차, 쌍화차를 찾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서 쌍화차를 팔고요. 이제 커피숍에서 전통차라고 하는 걸 팔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왜 많은 분들이 커피숍에서 전통차를 찾을까요? 그런가? 아무래도 건강상. 아니죠. 커피가 그 우리 몸에 맞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커피를 마시고 하루에 수십 잔씩 또는 뭐 몇 잔씩 드시고 거의 매일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체질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커피를 매일 마시다가 이제 뭘 찾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전통차를 찾으시죠.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녹차인데
녹차는 그 우리가 상업적인 면에 있어서 찻집에서 팔기에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녹차 우려가지고 계속 앉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라 어디 그 조용한 곳에서 담소 오래 나눌 때 이게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청이라는 걸 좀 많이 담아요. 그래서 무슨 청이죠? 자몽청 또 무슨 청 담지? 네, 레몬청 뭐 이런 청을 좀 많이 담습니다. 근데 이제 청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설탕이 50% 비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연세 조금 이렇게 중장년에서는 한두 번은 그냥 맛으로 먹지만 그걸 드시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게 이제 전통차 중에 대추차하고 이제 쌍화차를 제일 많이 찾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찾는 게 쌍화차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체질적으로 커피숍에서 또는 이런 문화에서 쌍화차, 전통차 문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뭐 이것저것 핵심은 소득의 증대 아니겠어요? 소득의 증대.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커피숍에 가서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얼마 내고 왔냐면 3,000원 내고 왔습니다. 커피가 1,500원이에요. 알바생이랑 상당히 바쁘지만 100잔 팔아야 15만 원입니다. 200잔 팔아야 30만 원. 커피숍 누군가는 조금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에 갈아가지고 이거 짜내는 거 보니까 이것도 보통 일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200잔, 300잔 팔아도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커피숍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전국적으로 7만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매년 9천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쟁 속에서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이 여름은 좀 성수기인데 겨울철에 이렇게 조금 비수기라고 하세요. 근데 거꾸로 저희는 여름이 비수기인데요. 겨울철에는 많이 바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곤하시지만 저도 피곤해요. 재료 준비하기도 바쁘고요. 그러니까 평일에 100잔 이상, 주말에는 한 300잔 정도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재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피곤합니다. 커피숍도 피곤하지만 어쨌든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쌍화차라고 하는 걸, 대추차라고 하는 걸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쌍화차나 대추차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그런 데를 저는 없었습니다. 동영상 찾아도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한테 물으시는 게 뭐냐면 돈 받냐 안 받냐 이거죠. 네, 처음에 저도 이 강의할 때 좀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보편화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소득의 증대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이렇게 레시피 가르쳐주고 끓이는 방법 가르쳐주는 거 저 못 봤습니다. 네.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 유인물을 2장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뭔지 알겠죠? 이렇게. 요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율입니다. 네. 재료하고 비율. 뒤에가 그람수예요. 그렇죠. 네, 그람수입니다. 네. 앞에는 뭐 약재명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효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성분.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비율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필요로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고 또 이거를 공개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해서 직접 다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다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다렸는데 한번 맛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다리셨어요. 너무 부드럽게 잘 다리셔가지고 저도 흡족합니다. 그리고 오픈하시는 집도 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다리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드린 오늘 뭐 수업의 순서는 뭐 쌍화탕과 쌍화차의 차이, 뭐 재료 비율, 계량, 물 비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다리시는 거가 제일 궁금하다고 하니까 요거 레시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숙주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약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약재 샘플을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다 개근을 하면 이 정도의 양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또 보셔도 되고요. 요 양대로 다 하면 네, 그 비율대로 다 개근을 하면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한잔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잔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됩니다. 소금에 가려서 네. 이게 나오잖아요. 물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오죠.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숙주항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가 생강. 그다음에 3번 대추. 그래서 아시는 거 있죠? 뭐 생강이나 대추 모르시는 분 없죠. 그다음에 천궁. 천궁은 아시죠? 네, 천궁은 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맡아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조선시대 때 향랑입니다. 향랑 주머니에다 이렇게 안에다 몸에다 지니고 있으면 조선시대 샤넬 넘버 5죠. 거기 천궁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향 한번 맡아보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황기. 황기는 뭐 백숙 삶을 때 무조건 넣잖아요. 네. 황기가 기를 넣는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진피. 진피는 무엇일까요? 진피. 맞았어요. 귤껍질. 네. 작약. 작약은 이제 작약꽃 아시죠? 네. 하얀.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이제 작약꽃이 이제 하얀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작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주기. 차주기는 뭘까요? 자소엽이라고 해요. 자소엽 하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보라색 깻잎. 깻잎 중에 이제 보라색 돼 있는 거 있죠? 네, 그 자소엽. 그 다음에 눈꽃동충하초. 네, 눈꽃동충하초는 뭐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당귀. 아마 여성분한테는 당귀가 아마 최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당귀 여성분들은 좀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칡. 칡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갈근. 갈근. 네. 칡 갈자를 써서 갈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충. 네. 네, 두충. 예, 두충은 뭐 요통, 심장. 그래서 두충차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조금 땡겨서 앉겠습니다. 네, 두충.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잎. 네, 뽕나무잎을 우리는 상엽이라고 합니다. 상엽. 네, 뽕나무잎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셨죠? 네, 상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배초향. 배초향은 곽향이라고 합니다. 곽향. 지금 14번 합니다. 배초향, 곽향. 네. 사우나 가시면 향 나는 거 있죠? 그걸 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사나무 열매. 그 절에 가보면 이렇게 빨갛게 생긴 그 열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안육. 용안육은 이건 뭐 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심신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량강. 고량강은 서양의 생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복분자. 복분자는 어디에 좋으신지 다 아시죠? 남자의 힘. 네. 그 다음에 삽주. 삽주는 백출이라고 합니다. 백출. 네. 그 다음에 박하. 그 다음에 계피. 계피는 육개나무의 껍질을 계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계피, 그냥 육개나무의 어린 가지. 껍질은 계피라고 하고요. 그 어린 가지는 계피가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계지라고 해요. 계지. 그 다음에 감초. 이렇게. 몇 가지 넣었을까요? 지금? 23가지요. 네. 이렇게 23가지입니다.
23가지는 네, 23가지의 여기 있는 레시피대로, 여기 있는 개근대로 개근을 다 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의 양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람수. 숫자가 개근이 예, 그람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니다. 한 여러 번이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화차는 우리나라의 전통차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전통차 아닙니다. 쌍화차는 전통차로 있지 않았습니다. 네, 뭐밖에 없었어요? 그럼 쌍화차하고 쌍화탕하고 뭔 차이예요? 탕. 유튜브에서 탕은 약국에서 쓰는 거. 그렇죠, 맞아요. 차는 카페에서 쓰는 차예요. 제 거야? 여기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쌍화탕, 쌍화차 한자 차이인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크냐면 차하고 탕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탕은 국의 높임말입니다. 끓이다. 차는 물을 희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차, 생강차, 유자차, 오미자차 다 어떻게 해요? 물을 희석하죠? 커피는요? 물을 희석하죠. 예. 그러면 차의 개념은 물을 희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탕은 국의 높임말, 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나눈다고 하면 탕이라는 용어는 누구밖에 못 쓴다? 제약회사하고 한의원 외에는 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동 쌍화탕은 어디서 팔아요? 약국. 슈퍼에서 광동 쌍화탕 찾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다만 뭐라고 써있어요? 쌍화 모모, 쌍화진, 쌍화용, 쌍화모 이렇게 써있죠? 예. 그래서 슈퍼에서 파는 거는 액상차로 돼 있고 그 약국에서 파는 거는 의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쌍화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쌍화차라고 하는 전통차는 없었습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쌍화탕이라고 하는 의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에 넘어와서 조선시대에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이 잡병편, 허로편에 보면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쌍화차는요. 다방 문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농축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농축액이. 그래서 다방에서 김양 진하게 쌍화차 한 잔 그러면 이거 한 스푼 더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방에서 이런 농축액이나 분말 형태로 나와서 물을 희석하죠. 그렇게 해서 쌍화차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쌍화차가 있는 거고 저희는 원래는 쌍화차라고 하는 뭐 그런 차의 개념은 없습니다. 오로지 쌍화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카스 D는 의약품.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슈퍼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F를 만들어서 슈퍼에서 바카스 F를 파는 겁니다. 바카스 D는 의약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화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래 전통차는 아니고 이제 물을 희석하면서 다방 문화가 되면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쌍화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번 숙지황, 그 다음에 2번 생강, 3번 대추, 4번 천궁, 5번 황기, 그 다음에 7번 작약, 10번 당귀, 그 다음에 21번 계피, 23번 감초. 이렇게 동그라미 몇 개예요? 동그라미 전체 몇 개예요? 9개. 9개. 이 9가지가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쌍화탕의 그 약재입니다. 9가지. 그래서 쌍화탕이라고 한다면 이 9가지 약재로 다리는 거죠. 그럼 이제 쌍화탕은 감기의 특효약이다. OX. 땡! 쌍화탕
허준 선생님이 써놓은 동의보감에는 쌍화탕은 남녀 합방 전후에 드시거나 육체 피로가 힘들 때 드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쌍화탕은 정력제입니다. 네. 감기약제는 아닙니다. 쌍화탕은 정력제. 자, 감기가 걸리면 우리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서 약도 조제받지만 또 어떻게 해요? 주사도 맞으시죠? 네. 그러면 병원에서 주사 맞는 이 주사 약제는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감기 걸렸을 때 놔주는 주사. 이거 뭐예요? 항생제? 땡. 무엇을 놔주죠? 주사.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그 충전기요? 네. 실장님. 아니 제 있는 게 다 맞는 게 없어. 그 큰 거요? 네. 네. 5핀짜리 저쪽에 있습니다. 요거 충전 좀 해주세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저쪽에 있어요. 저쪽. 네. 진통제? 진통제 맞습니다. 근육 이완제를 맞습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대표적인 게 근육 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몸살이나 이런 뭐 근육통 있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아프니까요. 그러면 근육 이완제를 넣어줍니다. 그럼 몸이 풀리면서 아프지가 않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쌍화탕은 주된 약재가 뭐냐면 작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약을 임금군자를 써서 군약, 나머지를 신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군약은 작약입니다. 쌍화탕에. 그래서 작약이 10g, 그 다음에 황기, 그 다음에 당기, 청공, 얘네 4g, 그 다음에 계피, 감초 3g, 대추 3쪽, 뭐 생강, 생강 2쪽, 대추 3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는 네이버나 인터넷에 치면은 그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9가지 약재로 작약을 중심으로 해서 다려냈고, 그래서 그 작약의 중심은 근육 이완.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쌍화탕은 남녀 합방 전후에 드시거나 육체 피로가 심할 때 드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다만 우리가 몸살 감기에는 쌍화탕이 맞겠죠. 작약의 근육을 풀어주니까요. 그러면 감기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면역력. 그럼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약의 약재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애가 진피, 귤껍질. 그 다음에 병원 가셔서 아니면 약국 가셔가지고 감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쌍화탕 이렇게 병으로 된 거 하고 또 뭐 줘요? 하얀 가루 봉투 주잖아요. 그 뒷면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갈근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근이라고 하는 이 칡은 우리 해열작용을 해주고 통증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감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진피하고 갈근입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감기약제로 쌍화탕 해주세요. 그러면 이 9가지에 갈근하고 진피를 더 넣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원조라고 하는 것처럼 9가지 그대로 해주는 걸 원방 처방이라고 한다면 진피하고 갈근을 더 넣어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그거를 감이 쌍화탕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쌍화탕이 감기 약재가 되려면 뭐를 더 넣으면 된다? 진피와 갈근을 더 넣으면 된다. 그래서 쌍화차를 이제 레시피를 받으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갈근하고 진피를 더 넣어서 레시피를 해줘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다가 팔죠. 찻집에서. 근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기약제가 되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진피와 그 다음에 해열작용을 하는 칡 11번 갈근은 함께 넣어주면 감기약제가 비로소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칡이 맞아요? 갈근이 맞아요? 갈근. 칡?
그러면 우리 이거 한약재로 다려요? 약초로 다려요? 한약재예요? 약초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사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약재라 그래요. 저희는 약초라 그래야 돼요. 왜요? 저희는 농산물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저희는 한약재로 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약초로 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1번에 칡이나 6번에 진피가 있잖아요. 자, 식품 용어가 있으면 식품 용어를 써줘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갈근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식품 용어로 칡뿌리라고 하는 칡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근으로 쌍화차를 만듭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칡으로 쌍화차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진피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귤껍질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보이는 당귀, 청궁 이거는 식품 용어가 없습니다. 공통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23가지 약재가 돼 있는데 이건 약초와 그러니까 식품과 의학을 함께하는 공통의약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식약청에서 발표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재로 다리면 안 되고요. 약초로 다린다, 농산물로 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용어가 있으면 식품 용어를 사용해주고 식품 용어가 없으면 공통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3가지로 이렇게 제가 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왜 23가지로 다릴까요? 대답을 안 하네. 재미가 없네. 다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니까. 네,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쌍화차가 9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23가지를 다리잖아요. 네. 제가 21가지로 다리고 있었는데 옆집이 21가지로 똑같이 다리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23가지로 다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좋은 쌍화차를 여러분들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더 제가 한 가지라도 더 여러분이 24가지로 하면 제가 소식을 듣는 순간 25가지로 들려옵니다. 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본다면 하나로 맛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2-3가지로 낸다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2-3가지가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3가지가 된 건 19가지로 다리고 있다가 그 오가피하고 그 다음에 백봉용도 넣고 더 다렸어요. 그래갖고 21가지로 다리고 있다가 옆집에서니까 또 21가지로 다린다네. 그래서 한약사님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해서 23가지로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가지가 쌍화탕이었는데 23가지로 다리면 이게 쌍화차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민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처음에 이거 쌍화차 다릴 때는 이게 뭐 그거고 뭐 약초가 뭐고 뭐 약재가 뭐고 그런 의미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를 네이버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에다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식품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약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쇠향이라고 하는 것도 넣고 다녔는데 쇠향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의약재가 아니어가지고 아무리 제조 허가를 내려고 그거를 쇠향을 넣으려고 해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서 23가지로 해가지고 G마켓 옥션 이런 데다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주무관청에. 이건 23가지 들어갔는데 이건 쌍화차라는 용어 쓰면 안 된다. 이거는 허가 취소해라 라고 저희 정읍시청 그 담당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조그마한 식품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백작약, 환기청궁 뭐뭐뭐 해서 이거 외로 추가적으로 다리는 것을 쌍화차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화차가 되려고 한다면 23가지냐 9가지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9가지 외에
추가되는 것들은 뭐라 할 수 있다? 늘 쌍화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9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없으면 쌍화차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뭐는 추가하면 안 된다? 의학으로 돼 있는 애는 추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호박을 넣을 수도 있고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강황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무 뭐죠? 레드 비트를 넣어도 되고 보리새싹을 넣든 뭐 단호박을 넣든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다. 왜요? 얘는 식품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뭐 몸에 좋다라고 하는 뭐 어떤 약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미자 그것도 식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식품이 아닌 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양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삼구지초. 네. 이런 것들은 정력에 엄청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의학으로 돼 있는 애를 넣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걸 넣고 싶다 하더라도 공통 의약제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첨가하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기본적으로 9가지는 있어야 되고 더 첨가되는 것은 쌍화차라 할 수 있다.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이 여러 가지가 첨가되는 것은 쌍화차라 할 수 없다. 여기서 더 뺀다고 하더라도 9가지 중에 하나는 빼면 안 되고 첨가한다 하더라도 식품은 더 첨가해도 되지만 의학으로 돼 있는 애는 첨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쌍화차, 쌍화탕 좀 이해되셨고요. 약재, 약초 이해되셨고 쌍화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끓인다? 9가지를 끓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쌍화차라는 차는 없었고 쌍화탕이라고 하는 보약만 있었다. 근데 이 쌍화탕은 감기 약재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력제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방문화가 되면서 이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쌍화차 하면 색깔이 어때요? 검죠? 자, 그러면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레시피대로 10g, 4g, 4g, 3g, 3g 넣고 끓이면 색깔이 어떻게 나온다? 끓여보신 분 여기 쌍화차 없으세요? 자, 한약 지금은 안 끓이시죠? 안 먹으니까 그죠? 근데 어렸을 때는 다 드셨잖아요. 예? 왜요? 건강식품, 건강 또는 의학으로 이 한약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건강보조식품이 오메가3 뭐뭐뭐 해갖고 뭐 크릴새우부터 해고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드실 이유가 없지요. 정관장에서 또 다 만들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약을 달여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달여 보면 색깔이 어떻게 나온다? 숭늉 누룽 색깔 외에 그죠? 누룽지 밥이 살짝 타가지고 누룽지 하면 그 색깔 아시죠? 네. 그 색깔로 나오지 새까만 색깔로는 나오질 않아요. 실제로 달여보면 정말 막 바닥까지 그냥 다리지 않는 이상은 새까맣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이 검은 게 잘 달였다 그래요? 허옇게 게 잘 달였다 그래요? 검정 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계란 우리 선배님 이제 다방 가셔갖고 계란 동동 드시면서 아 건강하다라고 해서 드셨지만 실제로는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는 걸 드신 거죠. 여기에 이렇게 뒤에 보면 쌍화 농축액이 24%고 고용분이 8%입니다. 24% 안에 고용분이 8%예요. 그 나머지가 뭐라고 써 있냐면 물력 카라멜이라고 써 있습니다. 24%만 그거고 물력 카라멜이 뭐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76%는 물력 카라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방에서 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네. 색깔이 검해야만 쌍화차가 잘 달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동의보감 레시피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쌍화차를 판매하고 싶어가지고 구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타긴 뭐 하니까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받아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맛도 안 나와. 두 번째 색깔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시피가 동의보감 레시피가 아닌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시피가 옵니다. 이제
계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종이. 자, 종이에 보면은 저기 그 약재통 한번 주시겠어요? 뒤에. 네. 이제 설명을 좀 약재 설명을 좀 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애가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네, 숙지황이에요. 자, 숙지황이 어떤 거냐면,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숙지황이에요. 색깔이 어때요? 검해요. 자, 그러니까 캐러멜 색소를 넣지 않으려면 색깔을 검게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다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 색깔을 내기 위해선 캐러멜이라고 하는 인공색소를 안 쓰려면 뭘 많이 넣어야 된다? 숙지황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숙지황 색감이 검해요. 자, 어떤 게 국내산이고 어떤 게 중국산일까요? 작은 게 국내산. 오, 잘하신다. 네, 동글동글한 건 중국산이에요. 길쭉한 건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숙지황은 길쭉한 게 국내산, 동글동글한 게 중국산. 중국에서 숙지황이라고 하는 건 찔숙자입니다. 지황이라고 하는 식물을 찐 겁니다. 그래서 검게 된 거예요. 원래 지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이제 갈색입니다. 지황. 지황이라는 건 뭐냐면 땅지자에다 황제 황자입니다. 땅의 황제가 지황이에요. 인삼이라고 하는 건 몇 년 심어요? 6년 또는 3년 심죠? 그래서 캔 다음에 밭을 몇 년 쉬어요? 3년 쉰다 그러잖아요. 지황은요. 1년을 심고 밭을 2년을 심다. 1년 동안 양분을 워낙 많이 먹어서 다음에 심으면 안 자란다. 양분이 없어서. 그래서 밭을 1년 심고 옆으로 옮기고 얘 2년 쉬고 다시 옮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황제. 이 지황은 뭐 해줬냐면 보혈 작용을 하고 염증 치료라던가 뭐 여드름 이런 치료에 워낙 좋죠. 우리가 여드름이 나거나 이런 건 왜 그래요? 영양 공급이나 산소를 제대로 막 공급을 해주면 피부가 어때요? 매끈해지잖아요. 이게 혈액을 보충해준다 해서 보혈 작용을 해줍니다. 지황이. 근데 이 지황이라고 하는 게 워낙 좋은데 우리 동양에서는 음과 양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음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어쩌다 소화가 안 돼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지황이 워낙 좋은데 그냥 쓰기에는 설사를 일으키니까 성분은 그대로 갖고 가는데 얘를 양의 성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9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중구포라고 하고요. 근데 지황을 그냥 찌고 말리는 게 아니라 청주에다 놓고 찌고 말리고를 9번 합니다. 네, 청주에다 넣고 또는 막걸리나 또는 알코올에다 넣고 찌고 말리고를 9번 해요. 자,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중국산이에요. 네, 동글동글하죠? 네. 요거는 제가 시장에서 6,000원 주고 사온 겁니다. 6,000원. 그래서 숙지황은 3,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4,000원 초반에서 3,000원대 후반에서 거의 9,000원, 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게 중국산이에요. 국내산은 얼마일까요? 2만 조금 더 쓰셔야 돼요. 거의 비슷했어요. 3만 맞아요. 35,000원 정도예요. 3,000원대가 또는 4,000원대 초반이 국내산은 기본적으로 그냥 35,000원이에요. 30,000원, 35,000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3,000원짜리고 어떤 건 9,000원짜리고 어떤 건 35,000원이냐. 국내산은 무조건 지대료라던가 재배 이런 것 때문에 9번 찌기 때문에 35,000원이에요. 중국산은요. 어떤 거는 3,000원대, 어떤 거는 9,000원대냐. 3번 찐 거부터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그런데 3번 찐 거는 3,000원에서 4,000원대. 그 다음에 6번 찐 거는 6,000원대. 9번 찐 거는 9,000원대. 그러니까 숙지황이 똑같지만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번 쪘느냐, 6번 쪘느냐, 9번 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산은 얼마라고요? 35,000원 또는 3만원에서 35,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숙주하면 문 이렇게 닫으셔도 돼요.